네, 반갑습니다. 좋은 습관 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 이야기에 이어서 그 좋은 영어 문장을 입으로 해야 되는데, 입으로 소리 내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이런 얘기를, 입으로 많이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발음이 엉망이라서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못해요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발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이 발음조차도 연습을 해야지 나아지는 거니까, 발음이 엉망이기 때문에 연습을 못 하겠어요, 연습하는 게 부끄러워요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가장 기본적으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발음에 있어서의 정확함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음 공부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지 보면요, 단어가 사전에 찾아보면 발음기호라는 게 있죠. 네이버에서도 검색을 해보면은 그 발음을 들을 수 있는 음성 버튼 같은 게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대화 상황에 가보면 어떻게 보면 그 정해진 발음으로 말하는 경우가 되게 드뭅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사전 속 음성은 절대 그 단어 발음의 기준이 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장 안에서 그 발음을 해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발음의 정확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정확한 표현이라든가 정확한 단어의 사용보다도 그냥 저 사람이 뭔가 되게 세련되게 말하는 것 같다고 하면은 영어 되게 잘하네 라는 어떤 그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영어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쓰고 있잖아요. 영어를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영어를 아주 미국식 발음으로 유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어의 어떤 표현 그대로 적절한 단어를 쓰는 어떤 정확함을 가지고서 발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국식 발음이니 영국식 발음이 이렇게 서로 구분을 짓지만 그래도 의사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식 그 톤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친다라는 것은 사실 이제 불가능한 거고요. 오히려 발음의 어떤 유창함보다는 내가 쓰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지, 어떤 정확한 단어를 내가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익히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EBS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나중에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떤 실험이었냐면요, 반기문 총장님의 그 연설을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TV를 보여주지 않고 그냥 소리만 들려줍니다. 그 소리를 한국인들하고 원어민들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함께 들려줍니다. 그랬더니 한국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아저씨 영어를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발음이 구려요. 우리 애는 저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외국인들,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되게 정확한 영어를 잘한다. 아주 수준 높은 영어를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과연 이 외국인이 반기문 총장님의 발음의 유창함만 보고 판단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국인들이 반기문 총장의 영어가 좋다라고 한 이유는 발음의 유창함보다도 발음의 정확함인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 안에서 정확하게 발음되었다라는 점. 영어를 뭐죠? 우리 뱃속에서 나오는 그 소리 있잖아요. 특유의 외국인 소리. 그런 걸 통해서 하는 영어가 아니더라도 외국인들은 정확한 발음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차이를 모르는 한국인들은 그냥 영어 못하는데요, 저 사람? 이라고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어를 공부하고 영어를 익히는 데 있어서 되게 원어민스럽게 유창하게 말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오히려 적절한 장소에서 써야 될 적절한 단어, 그리고 정확한 영어 표현, 이런 것들을 내가 잘 사용하는 게 영어를 더 잘하는 거지, 그냥 영어를 잘 읽는다고, 그러니까 유창하게 읽는다고 해서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연습을 하려면 정확한 표현과 단어 연습이 이제 되게 중요한 거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속도를 높여야 됩니다. 이 속도를 높인다는 게 어쩌면은 유창함에 좀 가까울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속도를 높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원어민이 말하는 속도로 내가 말할 수 있어야지 그 소리에 내 귀가 익숙해져서 그 속도에서 말할 수 있는 원어민의 얘기가 내가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도를 높여서 연습하는 게 두 번째로 이제 해야 될 연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원어민의 녹음을 듣고 공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 원어민 녹음을 들으면서 이 영어 문장을 보는 순간 우리는 이 영어 문장을 또박또박 발음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습성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듣기의 착각 같은 건데요. 오히려 이 원어민이 하는 말을 한국어로 표현해서 이걸 보고 발음을 익히고 발음을 연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초보자일수록요. 왜 그러냐면 Let me buy you lunch, 이렇게 우리는 또박또박 읽으려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Let me buy you lunch, 이런 식으로 되게 외국인들은 빠른 속도 읽을 때는 생략되는 어떤 발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그 속도에 맞춰서 읽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이제 발음의 공부라는 거죠. 만약에 이쪽 영문을 가려버리고요, 이 한국어로 표현된 이 발음만 봐서는 이게 영문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거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이제 그만큼 듣기에 대한 연습이 안 되어 있다라는 이제 증거인 거죠. 그래서 발음 공부는 맨 먼저 이 유창함보다는 정확한 발음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과 정확한 단어의 선택이라는 거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는 속도를 높여서 발음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럴 때는 영문을 보고 읽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글을 보고 읽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특히 초보자일 경우에는. 네.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초보자의 경우 원어민 오디오만 들어서는 절대 발음과 억양을 쫓아가기가 힘이 든다. 이렇게 한글 표기가 된 발음을 보면서 같이 연습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네. 저는 이제 여기에 더 나가서 실은 그 오디오조차도 한국인이 발음한 거를 듣는 게 더 낫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까 우리 반기문 총장님이 얘기하는 어떤 발음을 우리가 듣는 게 우리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외국인들은 되게 잘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초보자일수록 원어민 발음으로 소화해내기에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한글로 된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 따라하는 연습을 하는 것, 그리고 오히려 한국인이 말해주는 거를 들으면서 따라하는 연습, 이게 초보자의 경우에는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어 발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